판도라의 공동주택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격리 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듀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특수건강검진의 목적은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요, 직업병 조기 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에요. 과태료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시행령 48조 결표 13이고요. 실시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기관인데요. 이게 무슨 특수과를 전공하신 분들만 이거를 진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모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물어보시고 거기 혹시 특수건강검진 합니까? 하고 물어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몇 군 많이 안 하더라고요. 검사 항목은 뭐 과거 병력, 작업 경련 및 자각, 타각 증상, 혈압, 혈당, 요당, 요단백 및 빈혈 검사, 체중, 시력, 청력, 흉부 방사선, 간접 촬영, 혈청 GOT 및 GPT, 감마 GTP 및 총 콜레스테롤. 실시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들 명예 감독관에 관한 기초 전문 교육 실시. 특수건강검진 대상은요, 우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유해인자의, 원래는 대상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공동주택의 야간 근로자, 경비원, 당직기사 등이 해당돼요. 근데 저희는 사실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다기보다 야간 근로자라서 그런 겁니다. 야간 작업 이종을 좀 볼게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아니면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원래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시죠? 하루 8시간 근무하잖아요. 하루 야간 시간 8시간이잖아요. 월 평균이 60시간이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15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4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이고, 그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야간 휴게 시간을 5시간을 준다, 아니면 4시간 반을 준다, 이러면 이분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4시간을 준다, 그러면 4시간을 이분 근무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4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거니까 특수건강검진 대상이고요. 네, 이해되시나요? 야간 근무 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8시간이잖아요. 그 중에 휴게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휴게 시간이 만약에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얘는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아니고요. 만약에 하루 4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수건강검진 대상이라는 겁니다. 특수건강검진 시행일은요, 이제는 2016년 1월 1일 지났으니까 다 해야 되겠죠? 얘는 이거 초기에 시작할 때.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 시행규칙 별표 12의 3입니다. 신규 입사자는요, 배치 전에 검진을 하고, 배치 후에는 6개월 이내에 검진하는데요, 이후 12개월 주기로 검진을 합니다. 재직자는 첫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이후 12개월 주기로 검진,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규 입사자는 배치 전에 먼저 검진을 받고 내가 건강해요 라고 하시고, 배치 후에는 6개월 이내에 검진을 하시고, 만약에 이후에는 12개월, 1년에 한 번씩 검진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아직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비용 부담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여러분.
특수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예요. 그래서 비용은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1차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게 맞는데 2차 검진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는 사업주가 아니다. 이거는 근로자가 아픈 거니까 근로자가 해야 된다. 아닙니다. 검진은 1차든 2차든 다 사업주가 부담하셔야 돼요. 비용은 뭐 38,000원, 4만원, 5만원 검진 기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과태료는요, 특수 건강검진 미실시가 회사에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근로자가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수 건강검진 미실시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인데요. 근로자가 만약에 회사에서 안 받게 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근로자 한 명당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받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해당 근로자 과태료를 냅니다. 근로자 한 명당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위반 시 10만원, 3차 위반 시 15만원. 돈은 똑같죠. 근데 회사에서 만약에 받지 않게 하면 회사에, 근로자가 안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이제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에는요, 이상 소견이 없으면 그냥 잘 근무하시고 현재 조건 하에서 현재 업무 가능하고 뭐 사후 관리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만약 이상 소견이 있어요. 그러면 직업이 A, 뭐 CN, DN, R, U 이렇게 구분을 한답니다. 그래서 A는 그냥 건강관리상 사후 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를 이야기를 하고요. CN은 질병으로 진절될 우려가 있어 야간 작업 시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질병 요 관찰자. DN은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 작업 시 사후 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질병 유소견자. R은 1차 검사 결과 건강 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2차 건강진단을 받으란 얘기죠. 6.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하고 1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 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요 CN에서 이 C1, C2, CN, D1, D2, DN 요 분들은 이상 소견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 하에서 현재 근무가 가능한 분들도 있고 일정 기간 현재 업무가 불가하신 분들도 있고 영구적으로 현재 업무가 불가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조건 하에서 현재 업무가 가능하신 분들은 보호구를 착용하면서 근무하고 추적검사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하고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근무시간 단축하면서 근무 야간 작업을 제한한다. 그리고 더 안 좋아서 일정 기간 현재 업무가 불가하면 병가나 휴직 치료 후 현재 업무에 복귀하도록 한다. 근데 이분이 너무 안 좋으시면 영구적으로 현재 업무가 불가하신 분은 타 업무로 전환 조치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재밌는 얘기가 저 아는 소장님 아드님이 그 병원을 입사를 했는데 정말 소장님이 듣기에는 뭐 소장님은 뭐 성형외과나 아니면 무슨 그런 그러니까 메이저과를 가기를 원하셨는데 되게 듣도 보도 못한 무슨 산업안전 이런 과를 가시더래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과가 지금 이 산업안전 이 특수건강검진 때문에 정말 유명한 과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막 S에서 막 스카우트 할 정도로 여기 꼭 오시라, 막 연봉 되게 많이 줄 테니까 꼭 오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는 역시 사람은 앞날 알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는 여담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 특수건강검진은 사실은 야간에 잠을 못 자거나 이런 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위험한 거 만지실 때 2인 작업, 뭐 사다리 작업이라던가 이런 거 하실 때 꼭 2인 작업 하시고요. 기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야간에 주무실 때 너무 힘드실 텐데, 야간에 특히 막 남들 잘 때 자고 남들 일어날 때 일어나야 되는데 밤에 못 자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그래도 힘내시고 몸 건강관리 잘 하시고 환절기에도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특수건강검진은 모두 다 회사에서 돈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필요하신 분들에게 제 유튜브를 많이 알려주세요. 안녕히 계세요.